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유산호입니다. 이번 주 한 주의 위리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주는 정말 중요한 한 주죠. 자, 일단 이번 주는 위리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일단 먼저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이번 주의 변동성 작살 날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하나 때문이죠. 대선과 FOMC라는 어마어마한 스케줄이 몰려있는 한 주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일단 이번 주 주요 스케줄들 먼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월요일 오늘 기준으로는 사실 중요한 스케줄들이 없어요. 항상 그렇지만 화요일부터 주요 스케줄들이 시작하게 되는데,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이미 어느 정도 제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시작하게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결과가 아마 화요일 날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일주일 이상의 편지에 대한 집계가 필요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ISM 비제조업 지수와 10년물 국채 입찰도 화요일 날 발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은 원유 재고와 30년물 국채 입찰, 목요일 날은 실업수당 청건수, 그리고 FOMC 금리 결정 유사남의 하루죠. 그러고 나서 금요일 날은 미시간대 인플레이션 기대치와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까지 주요 스케줄들이 마구마구마구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자, 일단 여기에 더 디테일하게 이번 주 스케줄들에 나가기에 앞서서 저번 주에 나왔던 이야기 위리뷰 먼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 같은 경우는 노동지표, 빅테크 어닝, 조기투표, PC 물가지수라는 네 가지에 해당하는 주요 키워드를 제가 골랐는데요. 메타 같은 경우 어닝이 생각보다 좋지 않았죠. 특히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내년 인프라 비용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AI 쪽에 어닝이 안 좋다 보니까 시간 외에서 주가가 3%가량 하락하기도 했었는데, 일단 메타 같은 경우는요,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안 좋았던 점은 가이던스였어요. 사실 매출의 EPS 이런 부분들은 좋았는데 가이던스에서 매출이 예상치를 하회를 했고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아니 AI 관련해서 손해를 보고 있는데 내년에 지출을 더 늘리겠대. 다음 분기에 지출을 더 늘리겠대.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게 되면서 투자자들이 의구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메타가 내년에 인프라 비용을 크게 늘릴 것이다. 요거를 주제로 뉴스의 제목을 따왔던데, 일단 이런 이슈들 때문에 두 가지죠. 네, 바로 매출에 대한 가이던스와 두 번째는 카펙스 자본 지출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메타는 하락을 했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실적은 예상을 상회를 했는데 가이던스를 예상치를 하회를 했습니다. 사실 메타 마소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주가에 대해서 어닝이 나오고 난 이후에 상승을 했었거든요. 이제 어닝이 나오고 난 직후에 상승하다가 어닝콜 도중에 급락을 하기 시작했는데 바로 요거 때문입니다. 마소가 가이던스를 어닝콜 도중에 줬는데 인텔리전트 클라우드에 대한 매출의 예상치가 아주 크게 컨센서스를 하회를 했습니다. 원래 컨센서스는 28.48 빌리언 달러. 애널리스트들은 인텔 이번에도 20-30% 성장해야지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 우리 12% 정도면 성장 많이 한 거 아니야 라고 인텔 쪽에서 가이던스를 제공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혹은 애널리스트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전체 매출 관련해서도 예상치였던 69.86 빌리언 달러보다 못한 68.6 빌리언 달러를 가이던스로 제공하게 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마수는 가이던스에서 모든 부분들에게 감점을 받아서 주가가 하락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인텔 같은 경우는 좀 재미납니다. 반대 케이스예요. 구조조정을 발표를 하면서 인텔이 사실 역대 최대 적자 중 한 그런 어마어마한 금액을 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크게 올랐습니다. 자, 그 이유는 바로 가이던스 때문이에요. EPS가 예상치였던 0.02달러 손해가 훨씬 넘는 0.46달러의 EPS 손해를 봤는데, 매출은 뭐 예상치를 상회하긴 했지만 뭐 일단은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가이던스가 일단 예상을 너무나도 넘는 수치를, 안 그래도 인텔 같은 경우는 이거 TSMC가 망하는, TSMC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뭐 ASM이나 뭐 여러 가지 반도체 장비 같은 애들이 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인텔 아니야라는 의문점이 많을 때, 아니 인텔이 딱 여기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는 가이던스를 제공해 줄게. 우리 가이던스, 우리 칩 여전히 잘 팔려. 우린 여전히 장비 투자할 거야. 우리가 범인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매출을 예상치보다 높은
133억에서 143억 달러 사이에서 나올 것 같다라고 하면서 생각보다 높은 가이던스를 제공했고 EPS도 정상화가 되면서 약 주당 12센트 해당하는 금액을 벌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상치보다 높은 수치를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은 여전히 진행한다라고 하고 구조조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기간 동안 추가적으로 문제는 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부분들을 감안을 하더라도 다음 분기는 흑자로 다시 돌아올 거고 그리고 매출 관련해서도 예상치를 상회를 냈다 보니까 주가가 크게 나오기도 했었네요. 자, 그러고 나서는 애플의 어닝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자, 중화권 매출, 중국의 매출을 하회를 했고요. 그리고 원래 보통 가이던스를 주지 않았던 애플이라는 회사가 최근 두 분기 동안 가이던스를 제공하더니 이번에도 가이던스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출이 low to mid single digit까지 상승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이러면 시장의 컨센서스인 127.48빌리언 달러보다 낮은 수치거든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애플도 어닝 발표 이후에 주가가 하락을 했고요. 또 그리고 아마존은 재미납니다. 저는 아마존이 제일 신기했는데 이게 사실 얘기를 좀 재미난데 뉴스들이 얘기를 잘 안 하더라고요. 근데 아마존이 AWS 매출이 예상치 하회예요. 근데 이게 재미난 건 웃긴 건 얘네들의 IR이라고 해서 인베스터 릴레이션 조사 자료를 들어가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27.5빌리언 달러를 275억 달러를 아마존 웹 서비스로 벌었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내부 자료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275억 달러가 아닌 274.5억 달러입니다. 물론 반올림 때문에 저렇게 한 거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게 275억 달러면 예상치 상회인데 274.5억 달러면 예상치 하회란 말이야. 이거를 짚고 넘어가주는 뉴스가 없더라고요. 그렇지만 뭐 일단은 아마 그래도 기관들은 요거에 대해서 알고 있겠죠. 요 정도의 조사는 했겠지. 그렇다면 이번에 분명히 매출 가이던스를 하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존 웹 서비스가 정말 조금 정도 가이던스를 AWS 매출이 하회를 했다라는 걸 감안하더라도 이번 실적이 좋다라고 평가를 한 거예요. 일단 여기에서 좀 커다란 부분은 아마존이 영업이익률을 굉장히 크게 좋게 전환을 했다. 여러분들 1% 이상 넘게 차이나게 영업이익률을 굉장히 높은 밸류를 받았습니다. 마진율을 높게 받았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파는 거 대비 가져가는 금액이 많이 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가장 커다란 이유를 차지했던 건 AI였고 아마존이 요걸 언급하면서 카펙스를 이번에 75빌리언 달러 투자할 것 같다. 이번 첫 분기와 두 분기 합쳐서 첫 상반기에 우리가 50빌리언 달러 정도를 썼는데 나머지 첫 3분기 동안 50빌리언 달러를 썼는데 마지막 분기 동안 우리는 25빌리언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금액, 역대 최대 금액을 투자를 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AI는 다시 오지 않을 기회다라고 언급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AI의 우리 회사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쓰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주가가 급등했다라고 하네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좀 주의 깊게 볼 점은 엔비디아 칩 관련해서 고객들이 아마존의 칩을 원하고 있다라는 말을 덧붙이면서 엔비디아 칩이 은근슬쩍 비싸다라고 디스했더라고요. 요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어닝들 그것 위에도 사실 굉장히 많이 준비하긴 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접고 넘어가면 1시간이 지나도 모자르니까 이제는 슬슬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PC 인플레이션 이번 FOMC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인데 PC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요 이번에 사실 예상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CPI도 예상보다 높게 나왔는데 PC는 코어 PC 쪽에서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면서 사실 조금 더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주의 깊어야 하는 소식이 전달이 됐다. 이러다가 블랙록이 얘기한 것처럼 진짜 금리 인하 1회밖에 안 할 수도 있겠다라는 시나리오가 머릿속에서 이제 젖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무튼 여기에 대해서 디테일한 자료는 제가 여기 옆에 띄워놨고요. 그런 가운데 안에서 다시 이제는 이번 주 주요 키워드로 돌아가서 자 대선에 관련된 내용은 간단하게 정리를 할게요. 왜냐면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제 서브 채널에 올려놨는데 제가 여기 영상 끝날 때 이 위리뷰 끝날 때 여기 위에다가 또 띄워놓도록 할 텐데 일단 대선 내용은 그럼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 대선이 지금 생각보다 타이트한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트럼프가 원래 이기고 있었는데 그런 가운데 안에서 갑작스럽게 카말라 해리스가 따라오기 시작하면서 여러 베팅 사이트 내에서 프리딕티드에서는 심지어 역전을 하는 현상이 나올 정도로 카말라 해리스가 생각보다 빠르게 트럼프의 득표수, 뭐 투표라기보다는 이제 베팅 사이트 내에서의 지지율을
따라잡히고 있습니다.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조사 베팅 사이트에서는 아직 트럼프가 조금이나마 유리한 걸로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이유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좀 이따가 영상 띄워놓을 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좀 중요한 건 이번 대선 결과가 원래는 보통 대선 결과가 투표하면 그 당일날 나와요. 그 당일날 나오는데 문제는 이번에는 워낙 역대급으로 높았던 편지 참여라고 하죠. 메일인 발럿이라고 해가지고 편지로 보내는 투표가 예상보다 너무 높았어요. 7,500만 명을 이미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대면 투표는요. 그냥 가서 뽑으면 확인하면 되는데 편지 투표는요. 이거를 편지를 열고 그 다음에 편지를 빼서 이거 필적 감정을 하고 본인이 보낸 게 맞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투표에 들어가는데 훨씬 더 생각만 해도 복잡한데 편지에 도달하는 속도까지 고려를 하게 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오늘 뭐 정확히 말하면 이제 선거 당일날 끝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늦어진다면 일주일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 게 현재 시장의 이야기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왜 트럼프가 카말라 해리스에게 따라잡히고 있는지 왜 아직까지 트럼프가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은 유사남의 서브 채널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는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서 자 사실 저번 주에 나왔던 노동지표 굉장히 복잡하게 나왔습니다. 이번 FOMC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최대어 중 하나인데 이게 너무 복잡하게 나왔어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비농업은 예상보다 어마어마하게 낮게 나왔죠. 이제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예상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비농업 고용이 12,000명가량 증가했는데 원래 예상치는 10만 명이었죠. 12,000명이 아니라. 그리고 그 이유는 제가 이미 몇 번 언급드린 것처럼 두 가지의 이유로 인해서 이제 촉발이 된 겁니다. 첫 번째는 제조업 고용이 전체적으로 파업으로 인해서 크게 감소했다는 거. 보잉 얘기입니다. 그런 가운데 안에서 허리케인 헬렌과 밀튼의 영향으로 인해서 남동부에 큰 피해를 입었고 그로 인해서 실업률은 4.1%로 낮게 유지되는데 문제는 비농업 고용 일자리가 크게 창출이 되지 않으면서 변동이 거의 없었고 전체적으로 비농업 고용 수가 예상치를 하회하는데 가장 커다란 역할을 하기도 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기에서 나온 제조업 고용이 이제 파업으로 인해서 46,000명이 감소했다라고 하는데 이 중 아마 보잉이 아마 3만 명 정도를 담당하고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8월 비농업 고용 시랑 9월 비농업 제가 하향 조정될 거라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하향 조정이 됐다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재미난 건 어차피 이렇게 생각해보면 야 비농업 고용 지수가 생각보다 낮으면 노동지표가 약하다라는 거고 그러면은 야, 이 노동지표가 약하면 금리 인하하는 것 아니야 라고 하면서 원래 채권 금리가 떨어졌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자, 채권 금리가 재미난 건 하루 만에 0.2%라는 어마어마한 무빙을 보여줬는데 이게 무슨 주식급으로 움직이고 있어. 자, 근데 이게 4.2까지 이 비농업 고용지수가 나오고 나서 4.2까지 떨어졌다가 갑작스럽게 다시 또 폭등하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현재 4.4까지 채권금리가 올라와 있는 상태고 유사남이 투자한 TLT는 현재 지금 문제가 좀 생기고 있다라고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고 얘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런 가운데 안에서 이렇게 복잡하잖아 어떻게 보면은 사실 그치? 비농업 고용지수는 노동시장이 약하다는데 ADP 비농업 짭비농은 예상치를 거의 2배 가까이 상하면서 노동시장 좋대. 실업률도 예상보다 너무 낮아가지고 노동시장 좋대. 시장금리 자체도 계속하게 올라가게 되면서 이거 내가 봤을 때 그냥 금리가 높게 유지될 것 같은데 금리는 안 할 것 같다라고 예상한 사람들이 많고 또한 CPI와 코어 PC 인플레 양쪽 다 예상치를 상회하게 되면서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걱정도 있고 야 소비자 태도 탄탄하되 노동시장도 탄탄하다라는 지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 지표가 좀 믹스가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가장 믿고 있는 연준 소스를 제가 한번 트위터를 가져가서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된 내용을 한번 가져갔습니다. 자 첫 번째 일단 25bp의 컷이 일단 이번에 오는 목요일 날 오는 FOMC에선 금리 인하를 1회가량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아직 문제가 있는 뭐 정확히 말하면 solid consumption이라고 해가지고 소비는 여전히 건강하고 현재 고용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면서 여기에 대한 퍼즐이 좀 있다. 고민할 부분이 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건 25bp 금리 인하 할 거다라는 게 닉 티밀하우스 피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진짜 미친 듯이 잘 맞추는 편이죠. 이제 연준의 이야기를. 자 그런 가운데 안에서 시장의 컨센서스도 어느 정도 변화를 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11월에 금리 인하를 할 거라고 생각하는 쪽이 98.9%로 사실 블랙록이 연내 금리 인하 1회 할 수도 있고 11월에 쉬어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의미 없게 현재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11월과 12월까지 이어지는 구간에서 12월에 이 두 번 이상 이제 두 번 이상 인하를 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사실상 82.7%로 결정이 되게 되면서 페드워치 툴 이제 선물 기준으로 나오고 있는 이제 금리에 대한 조사 기관이죠. 이제 그런 가운데 안에서 여전히 10명 중에 8명은 금리 인하를 두 번 정도 할 것 같다라고 생각한다라는 점,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세 가지 국가별, 회사별 소식들이 좀 있는데, 자, 첫 번째는 보잉의 새로운 임금 인상안에 대해서 38% 인상안에 대해서 월요일 기준으로 여기에 대한 투표가 들어갈 예정이고, 사실 노조의 리더가 직접 나서서 야 이제 우리 받아줘야 돼 이러다 회사 망해 라고 얘기를 하면서 노조 위원들을 굉장히 토닥토닥이고 있는데, 문제는 약간 좀 늦은 것 같죠. 보잉이 파업 종료와 상관없이 우리는 인력 10%를 해고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사실 생각보다 보잉이 문제가 많은 상황이다. 재정적으로도 힘들어하고 이 상황에서 저렇게 노조원들이 뻗대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반대를 하다가는 문제가 크게 생길 수도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 조금 더 하나 좀 봐야 되는 게 이번에 슈퍼마이크로의 어닝이 있습니다. 슈퍼마이크로가 안 그래도 저번 주에 어마어마하게 주가가 떨어졌는데 바로 회계 조작 이슈, 원래 회계를 담당했던 어네스트 형이 떠나면서 야 얘네 회계 나 담당 못하겠어, 한 말 믿을 수도 없고 회계 이야기랑 얘네들 리더들이 하는 얘기도 좀 달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네스트 형이 그만뒀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슈퍼마이크로가 그런 상황 안에서 어닝 발표가 있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날 어닝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 내가 봤을 땐 어네스트 형이 이 화요일 날 만약에 이렇게 어닝 발표하는데 문제가 생기면 자기네들이 독박 써야 되니까 아마 그래서 그만뒀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무튼 이 날짜에 슈퍼마이크로가 주가가 크게 변동성이 올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엔비디아가 황비디아가 8일부터 다우 평균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다우 평균에 들어간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모르시는 게 많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정리해드릴 텐데,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다우 평균이란 건 30개 회사에 대해서 우량대 기업 30곳을 정해가지고 그 회사들을 자기네 지수에 집어넣는 거를 바로 이 다우지수라고 합니다. 근데 이 30개 기업들이 그냥 선택이 되는 게 아니라 각각 다우지수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섹터의 리더들만 불러오는 게 바로 이 다우지수예요. 근데 엔비디아가 이 다우지수에 들어간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반대로 원래 엔비디아에게 뒤로 밀린 약간 불우한 회사 인텔이 25년 만에 다우지수에서 빠지게 되게 됐는데, 일단은 엔비디아는 어느 정도 이게 선반영이 돼서 현재 주가가 이미 어느 정도 올라간 상태입니다. 지금보다 더 올라갈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는 하지만 일단은 지금 나온 것 기준으로는 엔비디아가 좀 소폭 올라온 상태로 저번 주 장이 마무리가 되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여러 주요 회사들 어닝, 소규모 기업들의 어닝들이 좀 많은 상황입니다. 팔란티어가 월요일부터 장마감 이후에 어닝 발표가 있고요. 화요일 날은 슈퍼마이크로와 대본, 수요일 날은 ARM, AMC, 퀄컴, 목요일 날은 드래프트킹즈, 아리스타, 블록, 리비안, 유니티까지 여러 기업들의 어닝들이 이번 주에도 여러 가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오늘 굉장히 길게 얘기했지만 간단합니다. 이번 주 대선 위크고요. 대선 위크다 보니까 사실 어마어마한 변동성이 예정이 되어 있고, 그 변동성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고를지, 그리고 대선주가 정말로 트럼프와 카말라가 누가 당선이 돼도 괜찮은 주식을 고르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언급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위리뷰 모든 것들 마치고 여러분들 좀 이따가 한 3, 4시간 정도에 또 라이브 켜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찾아뵙는 유사남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유바.